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이제 진짜 임용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선생님 만능서론 혹시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하셔서 제가 교육학 만능서론을 어떻게 만들어 놨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어서 선생님들이 교육학 서론을 쓰는데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잘 쓸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총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작성을 해놨었고요. 사실 토시 하나 안 빼고 이 내용들을 다 외웠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놓고 막상 현장에서 진짜 시험을 볼 때에는 그냥 자동으로 다른 내용을 쓰더라도 막힘없이 쓸 수 있도록 연습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시험에서 무조건 어떤 게 나와도 꼭 다른 게 기억이 안 난다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써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갔는데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아예 다른 내용으로 쓰긴 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 준비해 보고 나서 가서 다른 걸 쓰는 거랑 전혀 생각해 놓지 않았다가 직접 가서 당황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니까요.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서론을 쓰면 좋을지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교육학 만점 복기본은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 그거 이외에 제가 나중에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정리해둔 내용들을 여기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습 동기를 높이는 방향부터 가볼게요. 학습 동기는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꼭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 동기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간략하게 학습 동기는 수업에 집중을 돕고 학습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내용을 적으려고 했고요. 이러한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동기를 낮추는 요인을 먼저 분석하고 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작성 방법 내용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넷째 뭐를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먼저 적고 그 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가 이 글을 서술할게요 라는 식으로 한번 짜봤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학교 조직 변화의 노력이었는데요. 학교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적으려고 준비했습니다.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 설계 방식, 수업 전략, 학교 조직 운영 방식 등이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변화의 첫 시작이 교육과정 재구성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교 조직 변화를 위한 시작이다. 이런 식의 글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내용이 이어질 수 있는 게 나온다면 이런 식의 흐름으로 적어야겠다라고 정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사의 학생 학습 촉진 방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온다면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분석해 수업 방법과 평가 방법을 자신의 수업에 맞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진로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장화 정체감 확립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약간 주제별로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이 내용을 끌고 나갈 것인지 앞으로 글의 방향을 정하는 게 서론이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좋았다고 생각했던 문구들은 다 정리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곧 글의 흐름을 결정하고 또 풀어가는 방식을 더 쉽게 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행정에서 어떤 장학인지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또 좋은 문구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두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또 굉장히 중요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핵심 역량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일단 핵심 역량의 뜻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관지어서 적으려고 했습니다. 핵심 역량과 바른 인성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바른 인성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 중심의 참여 수업, 그 다음에 배움을 촉진하는 평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이 가능한 거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더불어서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1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서론이 나올 수 있다면, 지식을 많이 획득하는 기존의 교육과 달리 학생들이 배움으로써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교수학습 방법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거죠. 학생들이 배움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작년에 출제되었던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연관이 되면서 또 이게 교육과정에서 스케일백의 교육과정이랑 연관되어서 나왔던 거죠. 이렇게 서론들을 짜보시면 문제가 어떤 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떤 게 요즘 중요한 교육 트렌드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코로나, 4차 산업혁명, 2015 교육과정,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유력한 주제였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는 뻔하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바로 나왔죠. 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과제가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 인재상, 그다음에 사회 정서기술, 학습을 위한 평가, 평생교육 등 다양한 방법에서 학교 교육의 적절한 과제 수행이 요구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식상하지만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자유학기제죠. 학습자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도입된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로 이제 바뀌었죠. 요거는 이제 항상 보시면 서론에 알면 적어주면 좋을 뜻들, 개념들 같은 걸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작성 방법에서 묻고 있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학습자 중심 수업 방법, 선택과 평가, 더불어 창의적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제가 본 거죠. 결국 여기 지금 관통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라는 요 큰 틀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이게 작년에 코로나랑 연결지어서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수업, 평가, 장학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출제된 부분과 비슷하고 가장 좋았다고 볼 수 있네요. 전 여기 앞에 그냥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만 덧붙였을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한번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글의 흐름을 잡기가 훨씬 쉽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21세기 대비해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것도 제가 자주 썼던 서론인데요. 현대사회는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지식 암기보다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역량이 중요하다. 아니면은 융합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응하기 위해 라는 식의 말을 붙여서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창의성,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인성, 협업 능력 등 이런 것들을 다 외워서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흐름으로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걸 머리에 넣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학 시험이 시작하기 10분 전에는 이 서론들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과 관련해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대표적인 교육과정 하나를 보고, 또 아니면은 수업 방식 하나 머리로 떠올려 보고, 또 학교 조직 운영 방식, 장학 이런 것들 서브노트와 함께 보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 이런 것들 꼭 나오겠다 하는 것들만 머리로 암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따라서 교사는 학교 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이나 과제 등을 생각해 교수학습이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이러한 사회가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교육해야 돼요. 이런 식의 글의 서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다 기억이 안 나서 나 너무 긴장했다 싶으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서 제가 쓰려고 했던 게 바로 이 교사의 역량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급격히 변화하고 더 복잡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유능하고 탁월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예측하고 학습자에 대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지식이 뭐죠, 여러분? PCK라고 하죠. 교수학습 방법 지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려고 적어놨던 거고요. 사실 제가 그냥 무조건 외워서 쓰자 했던 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요거였습니다. 학습자와 학습에 대한 지식은 교사에게 중요한 지식이 될 수 있다. 학습자와 학습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는 거죠.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개선하고 노력하는 반성적 실천가가 돼야 하고, 또 자기 성찰 일지나 아니면 반성적 실천을 함양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언에다가 무조건 적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요런 정도의 만능 서론을 저는 준비했었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요런 것들의 키워드를 조합하여서 서론을 완성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만의 서론 틀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작년에 나왔던 걸 제치고 올해 정말 나올 만한 교육 트렌드를 분석하신 다음에요. 그 교육 트렌드와 관련해서 어떤 교육학이 나올지, 교수학습 방법론이 나올지, 평가가 나올지, 행정이 나올지, 심리가 나올지 요 조합들을 한 4개 정도로 추려서 연결 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시기에 교육학은 제가 직접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로 조합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 만든 문제를 바탕으로 전화 스터디하는 선생님과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진짜 저희가 추렸던 부분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작년에 교육행정 부분에서 그 점증 모형, 합리 모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갔고, 스킬백의 교수학습 모형 그것도 예측, 학교 중심 교육 과정도 예측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선생님들이 이제는 추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측하면 절대 아예 빗나가거나 다 틀리지 않으니까요. 선생님들을 믿고 끝까지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운을 팍팍 모두 다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교단에서 만나요. 안녕.